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볼 거야. 지급이자에 대한 세법의 처리에서는 원칙이 우선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 그런데 다음에 이자는 송금불산일 때. 이거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1순위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있고 2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가 있어. 3순위는 건설자금이자고 4순위는 업무무관에 대한 이자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1순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하고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는 이제 귀속이 불분명해서 이게 송금불산이 되면 모두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되고 있어. 그리고 3순위 건설자금 이자는 이거는 이제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이제 차입했던 차입자금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건설 중일 때 들어갔을 때 이거를 비용하지 않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산 원가로 이제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가산하도록. 그리고 사순위 업무무관에 대한 이자는 대표적인 게 가지금 인정이자가 있어. 그래서 이 가지금 인정이자는 해당 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또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순서별 적용 순서별 따른 아까 위에서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1, 2, 3, 4순위가 있었잖아. 이거는 이제 적용 순서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있는데 1순위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순위는 비실명 채권의 증권이자인데 요거는 송금불산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등에 기속이 되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되는 거고 그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금액은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면 모두 이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가 3순위인데 이거는 이제 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건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이와 유사한 지출금, 지급 보증료 같은 거 있어. 그것도 다 건설자금 이자로 보고 모두 세법상 처리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특정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자산원가에 가산을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자본화를 강제시키는 거고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산원가 가산하는 것과 단기의 손배 계산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자본화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특정 차입금 이자는 건설 등의 소요된 게 분명해. 그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 목적이 해당 건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거에 들어가는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명확하지.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인지. 근데 그거 말고 회사에서 이제 돈이 부족한 경우에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운영자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건설자금으로 들어간 게 이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자산원가에 가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분명한 차입금, 특정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는 게 이제 강제되는 거고 일반 차입금 이자는 이제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건설자금 이자 계산 방법은 이런 게 있겠지. 그 기간이 있어. 기간.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특정 차입금 10억 원 중에 3억 원은 5월부터 6월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을 했어. 그러면 2달 동안은 특정 차입금이긴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리고 나머지 또 2억 원은 이제 6월에 은행에 12% 이자율로 예금을 했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2억 원만큼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한 거지. 근데 이 예금을 했을 때 5월부터 6월이니까 6월에 은행이 12% 이자율로 했으니까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했다 그러면 7개월.
7개월이 될 거고, 근데 딱 지금 보니까 한 달인 거야. 6월 한 달만 은행에 이제 10% 이자율로 예금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2분의 1에 해당이 돼. 우리 이자가 표시가 될 때는 항상 연이율로 표시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월할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특정 차입금 중에 3억 원은 두 달 동안 운영자금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12분의 2만큼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로 빼야 되는 거고, 2억 원은 한 달치만큼에 대해서 10%만큼 이자율로 예금을 했으니까 이자를 받았겠지. 그래서 이자를 받은 거를 또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운영자금 전용분에 대한 이자 차감을 하고 일시예금 수입이자에 대해서 이제 또 차감을 해줘. 그래서 특정차입금을 10억 원을 그 10%로 이제 차입을 했다 그러면 왜 이거는 10억 원의 10%이고 12분의 3일까? 3개월만 하는 건가? 3, 4 2월에 이제 차입을 했는데 2월, 3월, 4월까지만 이제 차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차입을 했는데 그 중에 10억 원을 했는데 10억 원 중에 3개월은 좀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3개월만큼에 해당하는 이자가 이제 2,500이야. 근데 10억 원에 10%면 연 1억인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2,500이 된 거지. 그래서 운영자금 전용분 이자 500만 원 이제 계산이 됐는데 요거 빼고, 그리고 200만 원만큼 수입이자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빼면 1,800만 원만큼 건설자금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본화 선택이 가능한 일반 차입금 이자의 계산 방법은 둘 중에 작은 걸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로 건설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을 거고, 대신 이제 한도가 일반 차입금 이자에다가 곱하기 일반 차입금 적수가 있어. 일반 차입금 적수는 그날 적수를 다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건설비 적수가 있을 건데, 그 건설비 적수에서 특정 차입금 적수를 차감을 하면 어떤 비율이 생기게 돼. 건설비 적수에서 특정 차입금 적수를 빼면 어떤 비율이 어떤 적수가 생기는데, 그걸 일반 차입금 적수로 나누게 되면 일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적수가 일반 차입금 이자 중에 건설 자금으로 쓰인 건설 자금 이자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한도인데 이게 건설기간 동안에 실제 발생한 일반 차입금 지급이자하고 이 한도 중에 둘 중에 작은 거를 자본화 선택이 가능한 일반 차입금 이자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자산에 가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송금이 아닌데 송금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임 유보로 하게 돼. 그래서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제 지급이자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게 지급이자가 아니고 토지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임 유보를 하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상각 자산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상각 자산이라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 끝나 12월 말에는 그게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지 않았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이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가 됐을 때부터는 사용수익 가능하게 됐을 때부터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지급이자가 아닌데, 송금이 아닌데 지금 송금으로 회계 처리해놨을 때는 세법에서는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로 보고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또 이제 반영을 세법상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 경비로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처리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을 유보로 해놓고 지급이자에 대해서 유보로 송금물상 유보로 해놓고 감가상각비는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은 송금 산입으로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업연도 및 건설기간 확인, 우리 이 월할 계산이 꼭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연도별에 걸쳐져 있어서 당해년도로 이제 끝나면은 좀 심플한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몇 개부터 몇 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건설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총 개월수를 나눠서 단기에 해당하는 개월수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기간이 나와야지 정확한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이 되고 건설자금 이자가 계산이 되면 송금물산입하는 세무조정이 별도로 일어나고 또 그 해당 건설자금에 대한 게 삼각자산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도 별도로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사순위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 적용 대상이야. 그래서 동일에 대한 가지금, 가수금이 있는 거는 대표가 가지금도 있고 가수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개를 상계를 해. 이때만큼은 우리 회계에서는 상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이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이자를 할 때는 가수금이 있다 그러면 상계에서 순액 가지고 이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하고 있어. 이 업무무관 자산이 가지금 자체가 자산이거든. 자산 계정이라서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이제 별도로 세법에서 정해 놓은 거지. 근데 가수금이 있다 그러면 그 가수금은 가지금을 상환한 걸로 이제 보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가지금도 있고 가수금이 있는데 각각 뭐 약정서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상계가 불가하다. 근데 가지금은 그런 약정이 없을 거고 가수금은 있을 수 있거든. 대표자가 주주가 아니면서 대표자인 경우에 간혹 이제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완전히 내 회사가 아닌 월급 받는 대표자인데 그랬을 때 가수금을 빌릴 수도 있죠. 회사 법인이.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약정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상계가 불가하다. 근데 이제 업무보관 가지금을 보지 않는 것이 있어. 우리 회계처리는 가지금이란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그 안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업무보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 관련 자산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법위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이런 것들은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서 미직의 배당, 상해에 대한 소득세 세납액 이것도 아니고 우리사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조합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취득가액 대여액 기속 불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분 소득세 대납액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 그런데 이것 이외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 당연히 주주는 안 되고 주주인 직원이 있거든 그거 안 되고 그것 위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금이야. 중소기업에 일하는 이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그 직원한테 주지 않으면 이 가지금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소득 처분이 되거든 상여로. 그럼 소득세를 또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송금불산이백은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동산 부동산 적수 플러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 적수 이것과 차입금 적수 중에 작은 거를 이제 송금불산입액으로 하는데 이때는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돼. 그래서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송금불산입액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에 그 금액으로 지급이자를 이제 계산을 해. 앞에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이미 세무조정이 다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여기에다 가산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가산이 돼버려. 이중으로 송금불산액이 계산이 돼버리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 차감하고 지급이자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는 금융이 어음 할인료, 사채 할인 차금 상각비, 미지급이자 송금 인정액, 금융 리스로 중 이자 성격, 그리고 사채 및 또 뭐라고 돼 있나? 어떤 이자인데 한자로 써 있네. 제외되는 거는 상업업 할인료, 매각 거래인 경우에 매출자권 처분 손실이 이제 이거에 해당이 돼 있는데 매각 거래. 만약에 이게 차입 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포함이 되겠지. 그게 이제 금융어음 할인료야.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비, 연지급 수입이자. 연지급 수입이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수입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지급을 할 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급 이자는 이제 제외한다 라는 거고, 성급이자 송금부인액, 그리고 운용리스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세금의 조건 상환 시 지급하는 조기 상환 수수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기업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급이자 계산할 때 제외를 하기 때문에 송금불산일 때는 금액이 더 적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세무조정이 있어. 세무조정이 있다 그러면 처분은 이때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을 하게 돼 있어.